세계적인 아트 딜러 이태호가 움직이는 순간 강세리와 황기찬의 판이 뒤집힙니다. 오늘 이야기 진짜 통쾌한 복수의 첫 단추가 꿰어지는데요. 진짜 캐서린을 도유경이 찾아내는 재미있는 반전 스토리를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니까요. 태호라고? 세계적인 아트 딜러 이태호라고? 정우성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라며 잠시 생각에 잠겨 손끝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아, 그렇지. 미국에 있는 부호 형님 에드워드 한 이태호리를 잘 안다고 했었지. 그 업계에선 유명해. 에드워드 한 형님이 예술의 조예가 깊으시거든. 정우성은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형님, 혹시 형님이 아끼시는 후배가 세계적인 아트 딜러 이태호 맞습니까? 어떻게 알았어? 지금 나와 같이 있어. 며칠 있다 한국 들어간다고? 인사하러 왔네. 참 잘 됐군요. 태호 군을 저에게 소개해 두실 수 있을까요? 왜 그러는데? 동생 캐서린 일로 여쭤볼 게 있다고 전해주세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자가 전화를 넘겨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이태호입니다. 네. 저는 DH홀딩스 대표 정우성이라고 합니다. 혹시 동생분이 캐서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캐서린 행방을 알고 계신가요? 행방은 확실치 않지만 당신 동생을 사칭해 움직이는 강세리라는 여자를 알고 있습니다. 강세리라고요? 저도 동생 행방을 쫓다 보니 그 이름이 계속 겹치더군요. 그래서 그 여자를 찾으러 한국에 가는 겁니다. 이태호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위탁가정과 양부모 집을 전전하며 자라서 쉽게 남을 믿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큰형처럼 따르는 에드워드 한 형님이 정우성을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 소개해주니 일단 만나 보기로 했습니다. 그 시각 황기찬은 다른 계산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YL 갤러리 작품을 최고가에 팔 수 있는 건 세계적인 아트 딜러 태호리 뿐이야. 어떻게든 우리 편으로 끌어와야 해. 윤 비서가 뒷돈 문제로 조사받는 사이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황기찬은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윤 비서 그 개자식, 뒷돈을 챙길 거면 들키지나 말지. 내 돈을 횡령해놓고 지가 무사하길 바라면 안 되지. 여자 관계는 또 왜 그렇게 지저분해. 일이나 제대로 하지. 기찬은 책상에 놓인 윤 비서의 사직서를 구겨서 던져버렸다. 그는 검사 친구에게 윤 비서를 강하게 압박해달라고 신신당부해 둔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 황기찬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이사님. 제가 부탁한 건 알아보셨어요? 아, 이태호가 입국했다고요? 한국 일정과 동선 파악해서 미팅 잡아주세요. 제가 직접 접촉할 겁니다. 최대한 빨리요. 인천공항은 어느새 이미 수많은 인파와 기자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의 한 남자가 조용히 입국장을 나섭니다. 너무 평범해서 그가 이태호라는 걸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였죠. 대기 중이던 정우성과 강재인을 확인한 이태호는 곧장 정우성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공항의 사람들과 기자들은 그렇게 이태호를 흘려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드워드 한 형님께 태호 군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우성이 먼저 인사를 건넸고, 아닙니다. 에드워드 형님을 많이 도와주셔서 그 형님이 자리를 잡으셨고, 저를 후원해 주신 건 정우성 대표님 덕분이라 들었습니다.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연락 주셔서 저도 반갑습니다. 강재인이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디자이너 L 강재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강재인 씨. 디자이너 L을 여기서 만나다니 영광입니다. 분야는 다르지만 예술을 이해하시는 분이니 대화가 잘 통할 것 같네요. 서울의 유명 호텔 카페에는 도민준과 도윤과 미란이 와 있었다. 이들은 인사를 하고 마주 앉아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성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태호 군, 동생, 캐서린을 찾으러 한국에 온 겁니까? 네, 맞아요. 우리 형제는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 갔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위탁가정에 있다가 각자 양부모에게 입양됐죠. 저는 다행히 잘 컸는데 캐서린은 2번이나 파양을 당하며 방황을 많이 했더군요. 그때 강세리를 만난 것 같습니다. 지금쯤 33쯤 됐을 거예요. 캐서린은 영리하고 참 예뻤어요. 그런데 강세리가 우리 캐서린의 신분을 위조해 움직였다는 정황이 있어요. 사실을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정우성 대표님,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우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태호 군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만나자고 한 건데
태호 군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공조하면 되겠군. 저는 동생을 사칭한 강세리를 반드시 응징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표님과 강재인 씨는 왜 강세리를? 우리도 사정이 있고 강재인 씨도 사정이 있어요. 세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강세리가 캐서린을 사칭해 정호성과 강재인에게 남긴 상처와 피해를 들은 이태호는 경악했습니다. 속으로는 치를 떨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강세리, 내가 감히 우리 캐서린을 이렇게까지 짓밟다니. 이제는 내가 반드시 끝장을 내주겠다. 그 자리에서 셋은 강세리와 황기찬의 최후를 향한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강세리는 또 다른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시켜 눈에 가신 강재인을 제거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며칠 뒤 강재인과 김도윤은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로 향하던 강재인을 향해 검은 승합차가 멈춰 서더니 검은 모자를 눌러 쓴 홍만수가 다가와 마취약을 적신 손수건을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강재인은 재빨랐습니다. 가방에 넣어 다니던 호신용 사이렌을 당겼고 날카로운 경보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를 들은 김도윤이 달려와 홍만수를 제압했습니다.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홍만수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강세리가 시킨 겁니다. 더 큰 건도 있어요. 강재인은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고 왕식 형사가 도착하자 그 녹음 파일을 넘겼습니다. 한편 황기찬은 강세리를 몰아붙였습니다. 너 정말 강재인을 죽이라고 시켰어? 아니야. 아니라고. 진짜 아니야. 증거가 나왔어. 강세리. 발뺌하지 마. 곧 경찰이 들이닥칠 거야. 다 당신을 위해서 그랬어.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랬지. 강세리. 왜 재인이가 죽을까봐 겁나? 그래, 강재인이 어떻게 될까봐 겁났었어. 그러니까 내가 내 남편 지키려고 그런 짓까지 시키지. 이게 다 너 때문이야. 황기찬. 날 잡아가면 김도희 사건 다 불어버릴 거야. 무조건 홍만수한테 뒤집어 씌워. 알겠지? 강세리는 악의 찬눈으로 황기찬을 협박했습니다. 황기찬은 일단 검사 친구의 힘을 빌려 강세리가 구속되지 않도록 막아보았지만 마음은 급해졌습니다. 하루빨리 DH홀딩스를 몰아내고 이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면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는 갤러리 비자금 루트를 다시 가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려면 세계적인 딜러 이태호의 손을 빌려야 했습니다. 곧 YL 갤러리. 황기찬과 이태호는 전시작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와, 여기 작품들 꽤 돈이 나가네요. 관장님의 안목이 뛰어나네요. 이태호가 감탄하자 황기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작품 가치가 있습니까? 그럼요. 훌륭한 작품이 많습니다. 값이 많이 뛴 작품도 있습니까? 있죠. 훌륭한 작품이 많은 거요. 제가 실력 발휘 한번 해볼게요. 저도 이런 작품을 만나면 저도 모르게 흥분이 된다니까요. 이건 수십 년 전 작품이라 몇 배는 올랐을 겁니다. 황기찬은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됐어. 이 정도면 게임 끝이야. 관장님을 좀 뵐 수 있을까요? 지금 관장님은 저희 어머니 노숙자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미술에 조예가 깊으신가요? 그럼요. 그 대답은 거짓이었습니다. 황기찬은 속으로 일자무시 어머니의 정체가 들통나면 끝장이다. 제발 이태호가 눈치채지 말아라라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태호는 모른 채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러되 관장인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세요. 대리인이 대신 관장 역할을 할 겁니다. 황기찬은 속으로 세리가 관장 역할을 잘해내겠지. 세리는 미술에도 조예가 깊으니 분명 잘해낼 거야 라며 자기 합리화를 했다. 어차피 그림 판매 대금을 비자금으로 쓸 거라면 세리만 알면 되는 일이야. 그럼 언제 일을 시작할까요? 빠르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내일 대리인을 만나서 제가 아는 VIP 컬렉터들에게 딜을 열어보죠. 다음 날 대리인 강세리가 나타났습니다. 계약서가 펼쳐졌습니다. 계약서 조건은 이렇습니다. 작품 판매가의 30%는 딜러 수수료로 제가 가져갑니다. 작품의 단 하나의 하자라도 발견될 경우 YL 갤러리는 전액 환불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또한 관장이 부재 중인 상황에서는 대리인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법적 재정적 책임을 물어 위반 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하죠. 자, 서명하시죠. 그렇게 거래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태호의 네트워크를 통해 작품들은 높은 가격에 속속 팔려나갔고
노숙자 명의 계좌로 거액의 대금이 입금되었습니다. 금액은 어느새 60억. 사실 그 많은 작품 중 다수는 과거 최자영이 관장으로 있을 때 한 점씩 성의껏 모아둔 것들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며 가치가 배가 된 명작들이었죠. 태호 씨, 수고 많으셨어요. 대리인 강세리 씨도 수고했습니다. 덕분에 편하게 진행했네요. 이태호는 아무 일 없는 듯 칭찬을 건넸습니다. 강세리는 스스로 대리인으로서 모든 걸 해낸 듯 의기양양하며 속으로 역시 나니까 이 계약이 잘 성사된 거야 라며 우쭐거렸습니다. 그런데 판매가 마무리되고 일주일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품을 산 VIP들이 하나둘씩 항해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그림 가짜잖아. 감정 맡겨보니 의심 결과가 나왔어. 내 돈 돌려줘. 전화가 빗발쳤고 황기찬은 진땀을 흘렸습니다. 가짜라고요? 그럴 리가요. 세계적인 딜러 이태호가 인정한 작품들인데 항의가 들불처럼 번지자 결국 황기찬과 대리인 강세리는 경찰에 고소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반전을 위한 밑그림이었습니다. 정호성은 미리 그림을 산 부자, 지인들과 공모해 이태호의 명성에 흠이 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둔 상태였거든요. 계획대로라면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는 황기찬 쪽에서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 그림 모조리 황기찬에게 뺏길 뻔했는데 이렇게 지킬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강재인이 말했습니다. 이건 사람의 인생과도 같은 작품들이에요. 아무에게나 팔 수는 없죠. 이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특히 최자영 관장님이 그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이 미술관을 지켜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가치가 빛을 발하는 거지요. 저도 그 헌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김도윤이 궁금증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진짜 같은 가짜 그림은 어떻게 구한 겁니까? 미국의 에드워드 한 형님 도움이 컸죠. 정호성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정호성은 테이블 위에 새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태호 군, 놀라지 말게. 내 사촌 김도윤과 도유경이 병원 네트워크를 알아보니 신원미상의 33 여자가 하나 있더군. 지문 정보도 없고 보호자도 없어서 병원을 옮겨다니며 치료 중이야. 도유경이 의사로 일하던 시절 잠깐 그 여자를 본 적이 있대. 머리를 크게 다쳐 기억이 사라진 상태라더군. 황기찬의 형, 황기만과 비슷하게 인지 기능이 퇴행한 양상이지. 황기만과 도유경은 한때 부부였지만 이혼했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황기만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큰 머리 부상을 입었었지. 모두가 죽는 줄 알았지만 수술이 잘 되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다만 사고 후 황기만은 마치 7살 아이처럼 지능이 퇴행해 기억조차 잃고 말았어. 그러던 중 도유경은 예전에 보았던 한 여자 환자가 황기만과 똑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의문을 품고 알아보기 시작했지. 캐서린과 황기만은 모두 머리를 다쳤고 그 주위에는 항상 강세리가 있었고 이 두 사람 모두 같은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강세리를 의심할 여지는 충분한데 증거를 찾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캐서린의 병원 기록을 보면 그녀의 몸의 멍든 상태를 보아 높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사의 소견이 첨부되어 있다네. 그럼 수법이 같다는 겁니까? 아마도 그런 것 같네. 정호성은 이어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태호 군을 만나던 날 혹시 몰라 머리카락을 한 올 받아두었네. 도유경이 신원미상 여성의 샘플과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일치하더군. 이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일치요? 그래. 그 여자가 진짜 캐서린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내 동생 캐서린이 머리를 다쳐 7살 수준의 아이가 됐다는 거예요. 태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캐서린을 찾았다는 안도와 동생이 살아있다는 감사함이 동시에 그를 흐느끼게 했다. 그러면서도 동생을 그렇게 만든 강세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복수의 칼을 갈았다. 우리가 안전한 곳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해 보호하는 중이니까 안심하라고. 이 사실이 강세리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보호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보고만 있는 중이야. 강세리와의 연결고리도 곧 드러날 거다. 이태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강세리,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내 동생 캐서린을 만나러 가도 될까요? 정호성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성급하면 판이 깨져요. 태호 군, 지금부터는 더 정교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황기찬 쪽 비자금 라인을 완전히 끊고 강세리의 사칭과 청부 시도, 그리고 김도희 사건까지 한 번에 묶어야 해요.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요. 홍만수의 자백 녹음, YL 갤러리의 허술한 계약서, 그리고 VIP들의 항해 기록까지. 마지막 한 장만 더 넘기면 됩니다. 그 순간 정호성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가 한 통화 있었어요. 황기찬이 움직입니다. 정호성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부터 본 게임이에요. 여기까지 세계적인 아트 딜러 이태호를 축으로 시작된 반격 1막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신원미상의 그녀가 정말 캐서린인지, 그리고 강세류 황기찬에게 첫 법적 일격이 어떻게 꽂히는지 이어가겠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